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정리하겠습니다. IaaS, PaaS, SaaS 이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IaaS라고 하는 개념은 그 시스템 아키텍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서버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드웨어적인 서버라는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공이 IaaS가 되겠고요. PaaS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환경, 플랫폼이 이제 파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를 쓰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다른 여타 필요한 기능들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SaaS는 End User Utilization이라고 해서 최종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aaS라는 개념을 쓰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클라우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된다는 개념이 SaaS가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는 다른 말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가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더 확장되어서 많은 또 변종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뭐 DB에 대한 부분,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클라우드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IaaS라고 볼 수 있겠죠. 이 IaaS는 이 IT 아키텍처를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인터넷을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이 기반 구조,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IaaS가 됩니다. 그리고 이 IaaS는 대부분 이제 어디 위치하는가 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의 데이터 센터에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 뭐 이런 기능을 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IaaS가 되겠고요. IaaS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구글의 기능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제 파스 쪽에 올라가 있지만 IaaS 쪽에도 구글 이름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aaS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벤더로부터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빌리는 건데 뭐 빌리려고 하면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편한 게 그러니까 CLI 방식으로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방법으로 그냥 우리 도스창, 명령창 같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쓰는 API처럼 특정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 구글, 아마존 같은 업체로부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그 다음에 살펴볼 서비스 모델은 파스입니다. 파스는 플랫폼이죠. 벤더가 이제 개발자에게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이제 파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는 일단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개발자는 인프라스트럭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클라우드 벤더 쪽에서
다 문제 없도록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도 이 파스 쪽에서는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내가 얼마나 애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할 거냐라는 것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핵심 애플리케이션 쪽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또 많이 있는데요. 뭐 아마존에서도 제공하는 게 있고, 구글에서는 이제 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윈도우즈 쪽에서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SaaS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모델 중에 좀 상위에 위치한 SaaS는 이 소프트웨어를 밴드를 통해서 이제 빌리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SaaS는 사용하는 게 이제 디벨로퍼가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SaaS는 이 계층 구조로 보면 가장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이 클라우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가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유저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는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aaS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용자가 많이 만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 되겠고요. 우리와 같은 개발자는 대부분 이제 파스를 사용을 합니다. 파스를 사용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 플랫폼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편하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많이 만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델이 되는 거고요. 아주 정말 전문적으로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인프라스트럭처만 빌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드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클라우드의 이 장점을 최대한 내가 흡수하면서, 왜냐하면 클라우드의 장점은 이 코스트가 굉장히 절감된다는 거잖아요. 하드웨어라든지 인력을 이제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공유하는 건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이제 다 공유를 해 주는 거지만, 어쨌건 그런 효과로 인해서 내가 사용하는 이제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또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약점 중에 하나가 모든 게 다 이제 업체 쪽에 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만 빌리게 되면 나는 하드웨어만 빌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운영 권한 같은 게 다 내 쪽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내가 거기에 걸맞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능력,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는 능력, 이런 거를 다 갖춰야 되겠지만, 내가 이 클라우드 쪽에서 대규모로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IaaS 쪽을 선택하는 게 이제 맞고,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클라우드의 이점을 어느 정도 갖고 간다고 하면 팟을 이용해 가지고 플랫폼까지는 이 벤더 쪽에서 이제 빌려 쓰고, 내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에 더 집중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내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이 복잡한 이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사용만 정말 필요하다, IT 서비스 자체만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SaaS 쪽을 이제 선택하는 게 방법입니다. 이 SaaS는 우리가 또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원래부터가 SaaS였죠.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이라든지 캘린더, 이런 것들이 다 SaaS 개념으로 제공이 되는 거였고,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오피스 365 같은 게 나와서 오피스를 이 오피스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있습니다. IaaS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IaaS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nfrastructure as a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이 서비스화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네트워킹 하드웨어 더불어서 이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방식이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구조를 제공하는 게 IaaS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면 이 IaaS를 뭘 제공하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것과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주고 스토리지, 컴퓨트, 버추얼리제이션, 서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인프라스트럭처 형태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Iaa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IT 아키텍트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IT 아키텍트가 하는 역할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그 기반을 또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영역과 IT 아키텍트가 제공하는 영역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체제를 IT 아키텍트가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웨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과 OS를 이제 이어주는 또 하나의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들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개발 환경,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이라든지 테스팅 플랫폼, 그다음에 이 필요한 이제 데이터 혹은 콘텐츠 제공을 해주고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애플리케이션까지 IT 아키텍트가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aaS 프로바이더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능력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속을 보면 컴퓨트 기능이 있고요. 이 컴퓨트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CPU하고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PU와 메모리를 이 사용자에게 쓸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제 주고 있고요. 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컴퓨터 노드들끼리의 연결성을 또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장기간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클라우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되려고 하면 이러한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가 버추얼리제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가상화 계층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연결이 되게 되면 이 하드웨어가 제각각이고 서로 떨어져 있고 물리적으로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 이 사용자, 그러니까 IS 컨슈머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하드웨어인 것처럼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드웨어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버추얼리제이션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리제이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밑바닥에 있던 이 피지컬 레이어는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가 돼서 버추얼 컴퓨트, 버추얼 네트워크, 버추얼 스토리지가 됩니다. 마치 굉장히 규모가 큰 하드웨어 구성품인데 하나인 것처럼 그 다음에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각가지 버추얼 머신을 생성을 해내서 이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 버추얼 머신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우리가
로드 밸런싱 레이어라고 합니다. 버추얼리제이션 레이어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개인 하드웨어를 하나의 하드웨어인 것처럼 가상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가상화는 이제 굉장히 큰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리소스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러니까 부하의 균형을 맞추는 게 로드 밸런싱이니까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버추얼 머신을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로드 밸런싱이라 해서 이 로드 밸런싱까지 한 결과가 이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트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IaaS 컨슈머에 가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드웨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 무한정 하드웨어를 만들어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IaaS를 쓸 때 융통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액에 이제 따라서 이 필요한 가상화되고 로드 밸런싱이 되는 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언제든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내가 필요하면 OS도 넣고 미드웨어라든지 플랫폼, 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내 필요에 따라서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aaS 컨슈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컴퓨팅을 할 때 필요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트 노드라고 하는데, 이 컴퓨트 노드가 이제 가상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CPU 10개, 100개 이런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메모리도 수백 기가뿐만 아니고 1테라까지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CPU의 코어라든지 그 다음에 DRAM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의 하드웨어 장치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가격도 비싸고 이걸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주는가 하면 IaaS 프로바이더가 다 해주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큰 컴퓨터 노드 혹은 작은 컴퓨터 노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이 원활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1테라바이트짜리 뭐 하드디스크는 이제 흔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난 이제 1000테라가 필요하다 이러면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구입한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걸 유지한다 하는 것도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 버추얼 스토리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내가 이 스토리지를 썼다가 필요 없어지면 반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네트워크도 라우터도 필요하고 스위치도 필요한데 이게 다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은 이제 이 IaaS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로드 밸런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누군가는 이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또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해결해 주려고 하면 로드 밸런싱 레이어가 잘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IaaS를 구성하는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는데, 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가를 이제 나눠야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컴퓨트는 이 동사처럼 느껴지지만 워낙 많이 쓰는 단어다 보니까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자, 컴퓨팅을 하는데 이 컴퓨팅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하고 램을 주긴 하는데 버추얼 머신이 사용할 수 있는 CPU와
램으로 이제 제공을 해 준다는 거죠. 이 버추얼 머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하드웨어를 버추얼리제이션을 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리제이션을 해서 생긴 이 버추얼 머신은 내부에 CPU와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제공을 해 준다는 겁니다.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도 이제 저장 요소로 이제 필요한데 이게 사용자가 실제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백엔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백엔드라고 볼 수 있는데 백엔드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는데 이 버추얼 머신이 구동하기 위한 그 이미지라든지 버추얼 머신이 사용하는 파일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이제 중요하죠. 네트워크도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데 버추얼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이 버추얼 머신이 서로 통신하기 위한 라우팅, 스위칭, 브릿징 이런 것들을 다 가상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전 이 통합된 네트워크 서비스하고 구별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버추얼리제이션을 통해서 생성한 버추얼 머신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한 가지 측면은 로드 밸런싱이 되는 거죠. 로드 밸런싱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 네트워크 설계자가 고민해서 구축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싱 기능을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은 하드웨어가 많아야죠. 많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무리 많아도 배분이 잘 되지 않으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구축한 하드웨어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로드 밸런스라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편하게 이 IaaS 서비스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 자, 파스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클라우드 개념이 들어간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개념이 들어갔다 하는 거는 버추얼리제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공하면 우리가 IaaS라고 할 텐데 그 위에 OS를 일단 제공을 합니다. OS 제공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테스팅 플랫폼,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원활하게 OS의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 미들웨어 같은 게 이제 들어가서 사용자에게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발자가 되겠죠. 이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를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분할 건가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를 쓰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개념 자체가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하면 내 책상에 앉아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파스를 쓴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굳이 내 PC에 네트워크 끄는 상태에서 개발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짠 코드에
버그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내가 짠 코드가 분실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되면 내가 코드가 짠 이력이 남기 때문에 버그에 대한 트래킹, 그러니까 버그라는 말이 좀 이 프로그래머가 싫어하는 말이다 보니까 좀 순화시켜서 이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 이런 이슈를 어떻게 트래킹할 거냐라는 게 다 플랫폼 측면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작성한 이 소스 코드는 이제 디벨롭먼트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쪽에서 소스 코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도 좋고 관리자도 좋은, 자, 이런 윈윈이 되는 훌륭한 기능이 파스라고 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중요한 이 서비스 모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IaaS에서 버추얼리제이션과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버추얼 머신을 마음대로 이제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은 말 그대로 이 가상화가 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는 하나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개고 다양하고 종류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가상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 컴퓨터 노드처럼 이제 동작하는 거죠. 자, 그 위에 사용자에게 제공할 이 개발 환경을, 그 다음에 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니까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필요할 거고,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이제 구동하기 위한 이제 런타임이 필요하겠죠. 뭐 뭔가 내가 실행 파일 만든다고 하면 그 실행 파일이 혼자 돈다기보다는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그 개발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도 제공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툴,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용자에게, 파스 컨슈머에게 원활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버추얼리제이션 레이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상화를 하는 거고, 가상화하게 되면 실제 이제 런타임이라든지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이할 수가 있고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컨슈머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들이 효율적으로 또 이런 플랫폼이 효율적으로 컨슈머에게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 레이어가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파스 컨슈머는, 그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는 내가 개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이게 최신 버전이다, 어떻다 저떻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개발에만 내가 선택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에만 집중하면서 코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가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랭귀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부터 보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파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바, 자바스크립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옛날에 많이 썼던 뭐 PHP라든지 지금 인기 얻고 있는 파이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플랫폼 형태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스의 사용자는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제공된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라는 것도 제공을 해 주는데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도와주는 이 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중요한 이제 개발 도구가 프레임워크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Node.js, Vue.js, Nuxt.js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Node.js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 백엔드 서버 개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Node.js 사용할 때는 이 Node.js는 이제 실행 파일이니까 런타임이기 때문에 런타임 형태로 노드 이렇게 찍고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서버도 아주 쉽게 돌릴 수가 있고요. Node.js에 쓸 수 있는 웹서버, 우리가 많이 쓰는 익스프레스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익스프레스를 쓰지 않더라도 HTTP 모듈을 이용해서 Node.js에서 웹서버를 돌릴 수가 있죠. 근데 더 이제 고급스럽게 돌리고자 한다면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Nuxt.js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Nuxt.js는 Node.js에다가 Vue.js를 합쳐서 웹서버를 아주 대규모로 만들 수 있게 하는 훌륭한 프레임워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Vue.js 뭔가 하면, Vue.js는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렌더링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이 Vue.js라고 볼 수 있는 거고, Vue.js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기반이 되는데요. 근데 Vue.js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태틱 웹을 만든다고 하면 Node.js로 또 이 컴파일을 해야 되니까 Node.js와 이제 Vue.js는 서로 분리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Vue.js는 Node.js를 중간중간에 또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로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위에 Node.js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Node.js를 바탕으로 해서 Vue.js가 있는 거고,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Nuxt.js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Nuxt.js와 Vue.js는 서버 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 Vue.js하고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원래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Vue.js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Node.js에서 제공하는 이제 npm 같은 기능들이 필요해서 필요한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빌드할 때 Node.js가 또 필요하는, 이런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웹 쪽만 보더라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이 스프링은 이 자바에서 사용하는 이제 프레임워크, 자바의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 그 스프링이 되는데, 스프링에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하면 웹을 이제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 파이썬이 인기다 보니까 파이썬에서 웹을 개발할 수 있는 장고와 같은 프레임워크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죠. 데이터베이스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이라든지 뭐 MongoDB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툴들도 제공을 합니다.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을 이제 많이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개발에 필요한 여러 환경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테스트도 중요하거든요. 테스트하기 위한 것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다 개발됐으면, 애플리케이션 개발됐으면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한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것들까지 다 제공을 하는 게 이제 파스의 서비스 요소가, SaaS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건데,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다 Saa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터넷은
그냥 단순히 웹 접속해가지고 뭔가 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는 게 이 클라우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이 SaaS라고 볼 수 있는데요. SaaS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필요하고, 그리고 플랫폼도 필요하고요. 그 위에 이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앱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럼 이 앱을 우리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씀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가 이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한 거는 위임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터넷 접속만 된다고 하면 클라우드에 접근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aS라고 하는 거는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많이 써왔던 이 소프트웨어 사용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고 있는 오피스 365가 대표적인 SaaS라고 볼 수 있겠고, 구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SaaS에 포함이 됩니다. Saa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SaaS는 사실 유저가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 다 SaaS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라고 하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회계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자원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요즘은 이제 회계장부를 온라인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게 다 SaaS에 해당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데이터가 나한테 없잖아요. 다 클라우드 업체로 가는데 그런 게 유명한 이제 SaaS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다큐먼트 매니지먼트, 그 오피스 365처럼 이 온라인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다큐먼트를 저장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지메일처럼 이제 메일링 서비스라는 것도 이 SaaS의 대표적인 사용 요소가 됩니다.